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과학 통계 시즌3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 이번 시간에는 분산 분석 중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대응표본 T검정의 확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T검정은 언제 쓴다 그랬죠? 집단 혹은 수준이 두 개일 때 그 집단 혹은 수준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분산 분석이라는 네이밍과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 혹은 수준이 3개 이상일 때, 여기서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수준 혹은 조건이 3개 이상인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대응표본 T검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집단 내 설계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고, 주로 이제 실험 및 생물, 인지 이런 전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꼭 그런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에서도 종종 사용이 되긴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실험 및 인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딩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응표본 T검정에서 엑셀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응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전 사후라고 했을 때 변수 이름을 이제 사전, 사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이제 피험자 아이디가 이제 들어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한테 어떤 사전 조건이랑 사후 조건,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 이게 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반복 측정 분산 분석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추후라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번 피험자가 사전에도 측정되고 사후에도 측정되고 추후에도 3번 측정이 됐죠. 그러니까 2번 이상, 그러니까 3번 이상 측정됐을 때 우리가 그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사전 사후 비교하고 사후 추후 비교하고 사전 추후 비교하고 3번의 통계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3번 분석하는 동안 뭐가 늘어나요? 일종 오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사전 사후 추후에 어떤 별량의 차이를, 이 사전 사후 추후 조건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 종속 변수, 여기는 우리가 종속 변수 값을 쓰는 거예요. 이 아래 종속 변수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도 조금 헷갈리고, 그러니까 코딩하는 것도 좀 헷갈리고, 분석 들어갈 때 SPSS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려고 파일을 부르잖아요. 부르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칸에다가 변수를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다 됐어요. 근데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값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조금 헷갈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SPSS로 가서 한번 파일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Repeated Sample Data Final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세요.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지정을 해줄 때 이제 행복 W1, W2, W3라고 되어 있는데 웨이브 1, 웨이브 2, 웨이브 3 3번 측정이 된 거예요. 뭐가? 행복이. 근데 어떤 행복이냐면, 레이블을 제가 여기다가 학기 초의 행복회로, 중간고사 이후의 행복회로, 기말고사 이후의 행복회로 이렇게 이제 네임을 적어줬어요. 우리가 3번 측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대응표본 T검정으로 할 수 없고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럼 분석에서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 측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분석, 일반 선형 모형, 반복 측도. 영어로 하면 repeated measur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반복 측도로 들어가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분석 창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 반복 측도 요인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전에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컴퓨터가 멍청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일변량 이원 분산 분석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뭔가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인은 여기다가는 독립 변수의 뭐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독립 변수 이름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인에는 개체 내 요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독립 변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복이라고 네이밍을 해주고, 수준의 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독립 변수의 수준의 수, 독립 변수 수준의 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독립 변수가 행복이라고 네이밍을 했고,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웨이브 1, 웨이브 2, 웨이브 3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준의 수는 3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가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행복 이렇게 됐죠. 측도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뭐 여기 그럼 우리는 행복 회로라고 추가를 할게요. 행복 회로를 측정한 거니까, 변수 이름은 행복이고 측정한 건 이제 행복 회로를 측정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정의를 누르면 이런 식의 그 창이 뜹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면, 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뭘 지정해 줘야 되냐면 반복 측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측정한 변수의 요인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체 내 요인, 왜 개체 내 요인이에요? 한 피험자한테 여러 번 동일하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개체 내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독립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행복이라고 지정해 주고, 우리가 행복을 3번 측정했으니까 수준의 수는 3이라고 입력을 해줘요. 이미 입력이 돼 있죠.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설정 해갖고 할게요. 자, 행복 3, 그 수준은 3개고 측도 이름은 행복 회로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뭐 측도 이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있으니까, 빈칸 있으면 좀 찜찜하잖아요. 찜찜하다기보다는 채워주고 싶잖아요, 빈칸은. 그래서 정의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대응 표본 T검정이랑 분석하는 건 동일해요. 어떻게? 자, 학기 초의 행복회로, 중간고사 이후의 행복회로, 기말고사 이후의 행복회로, 요걸 이제 각각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분석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분석이 돼요. 그랬을 때 뭐 다별량 검정 개체 내 요인이 이렇게 돼 있고, 다별량 검정표가 뜨고, 구형성 검정 있고, 개체 내 효과 검정, 개체 내 대비 검정, 그 다음에 개체 간 효과 검정이라고 굉장히 많이 떠요. 일단은 요 다별량 검정은 보진 않아요. 안 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구형성 검정이라는 걸 봐야 돼요. 구형성 검정은 등분산성을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등분산성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자, 이 유의 확률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커야 돼요. 근데 지금 0.00이 나왔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이 뒤에 걸 봐요. 뭐 그린하우스 가이저, 뭐 엡실런의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이랑 뭐 펠트, 뭐 이름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HF가 있고 하한이라고 돼 있는데, 요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그 기각되었을 때, 구형성 검정이 기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값은 일반적으로 이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을 봅니다.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을 봐요. 얘는 이제 0.05보다 크니까 구형성 검정이 이제 만족이 된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개체 내 효과 검정, 여기가 이제 이전에 이제 분산 분석에 다뤘던 아노바 테이블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노바 테이블이랑 비슷한 건데, 행복이 구형성 가정에 만족했을 때 값,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 그 다음에 뭐 HF 값, 뭐 하한 값,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형성 가정에서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요 라인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구형성 과정에서 이 그린하우스 가이저 말고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뭘 보냐면 이 구형성 과정이 만족됐을 때 값을 보면 돼요. 만족됐을 때 값을 보면 돼요. 자, 그렇게 보고, 그게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랑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개체 내 대비 검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선형 2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자, 어떤 변수의 변화하는 양태가,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1차, 2차, 3차로 행복회로를 측정을 했죠. 그랬을 때, 이 점수의 변화의 형태가 선형으로 선형으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2차 선형으로 변화하느냐예요. 자, 선형으로 변화한다라는 거는 이런 직선으로 그러니까 요 사분면에서 뭐 이렇게 감소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느냐, 이렇게 선형으로 표현된다라는 거고, 2차 선형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2차 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요거는 따로 우리가 보고를 하진 않아요. 참고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선형과 2차일 때 F값이 선형이 더 크죠. 뭐 요거를 그냥 우리가 표를 보는 방법은, 요게 F값이 훨씬 더 크고 더 유의하기 때문에 이 행복회로는 학기 초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지나면서 이 행복회로는 어떻게 선형의 형태로 감소하냐 증가하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술 통계를 출력을 안 했어요. 그걸 이제 선형으로 변화하는 걸로 보는 게 더 적합하냐, 아니면은 2차 선형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지금 요게 더 크죠? 선형의 값이 훨씬 더 크죠? 그럼 얘는 선형으로 변화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딱히 기술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간 효과 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집단 변수가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우리는 행복을 갖다가 1, 2, 3차 이렇게 측정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녀로 따로 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봤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집단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반복주장 분사 분석,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반복주장 분사 분석을 할 때는 개체 간 효과 검정은 안 보고, 얘도 그냥 보기만 하세요. 기술은 하지 않아요. 기술하지 않고 얘 보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이것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는 안 봅니다. 자, 우리가 기술 통계를 갖다가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하고 또 뭐 안 했어요? 집단이 3개,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3개, 그 조건이 3개잖아요. 조건이 3개인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다 유의하게 나왔죠?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다 유의하게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1차, 2차, 3차가,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점별 행복회로의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른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후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선 사후 검증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후 검증과 유사한 걸 해줘야 되겠죠. 사후 검증과 유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일반 선형은 반복축도 들어가서 설정돼 있죠. 정의를 누르고 변수 다 입력돼 있어요. 사후 검증 해야 된다고 해서 사후 검증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사후 검증이 돌아가려면 개체 간 요인에 수준이 3개 이상인 변수가 투입이 돼야지만 요 사후 검증이 떠요. 그럼 뭘로 봐야 되냐? 그럼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 EM 평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에서 잠깐 다뤘던 건데, 요 메뉴를 들어가면 이제 추정 평균이 나와요. 행복을 여기다 집어넣고 주요과 비교를 하고 본페로니로 설정을 해줍니다.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들어가서 기술 통계 체크해주고 계속 눌러줘요.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자, 나왔고, 자, 아까랑 다르게 기술 통계랑 나왔죠? 기술 통계랑 나왔고, 다별량 중에 안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구형성 검정에서는 그 구형성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을 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형성 과정이 만족했다고 치고 결과를 기술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쓰는지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또 얘 봐야 된다 그랬죠? 실제로 기술 결과 기술에 사용되는 거는 얘 하나, 얘랑 그리고 얘 기술 통계예요. 기술 통계하고 뭘 가져가면 돼요?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하고 개체 내 효과 검정, 이거 두 개만 가져가면 돼요. 기술 통계, 개체 내 효과 검정, 얘하고 얘.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뒤에 보면 추정 주평균, 그러니까 추정 주변 평균 했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대응별 비교를 한 거예요. 1차, 2차, 3차를 비교한 거 우리가 사후 검증 형태랑 비슷하게 쌍 비교가 되어 있죠. 다 유의하죠. 요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돼요? 1차, 2차, 3차를 보면서 행복 회로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학기 초에는 요번 학기에는 성적을 잘 받을 거야 라면서 굉장히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좌절을 하죠.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조금 좌절을 해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더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학기에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걸 보면서 다 유의하게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행복 1차하고 행복 웨이브 2랑 행복 웨이브 3랑 다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보기만 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기술 통계량하고 개체 내 효과 검정 요 두 개의 표만 복사해서 어디로 옮기냐면 엑셀로 옮깁니다. 엑셀로 옮겨서 자, 맨날 하던 거 맨날 하던 건데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형성 과정이 만족했다고 했을 때 요거 표를 제가 두 개를 복사를 할게요. 구형성 과정이 만족했을 때는 이렇게 두 라인이 필요하고 구형성 과정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우리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을 쓴다고 했죠? 이렇게 얘는 요 값만 가져가고 얘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쓰면 얘가 구형성 과정 만족 시 여기는 구형성 과정 기각 시 한글로 쓸게. 한글로 쓰면 좀 없어 보이네. 요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가져가 볼게요. 뭐 표를 기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 지금 어쨌든 학기 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측정된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평균 표준 편차하고 사례수니까 얘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요 표를 갖다가 복사한 다음에 빈칸에 두고 우클릭 누르고 이렇게 트랜스포즈 있어요. 얘를 갖다가 눌러주면 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그 표를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사례수는 어차피 516명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숫자를 달리 써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이를 이제 그냥 그렇게 지우고, 아까 표에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길잖아요. 길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한 칸 더 해줘야 되는구나. 해주고, 한 칸 더 해주고, 이따가 아니다, 미안해요. 아래쪽. 그 다음에 얘를 합쳐준 다음에 넘버링을 해주면 되죠. 뭐였더라? 라틴어 인데 있구나. 이렇게 범례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요. 몇 개가 들어가야 되지? 일단은 많이 나눠 놓을게요. 여기가 이런 표 형식은 제가 써본 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개체 내 효과 검정을 갖다가 개체 내 효과 검정을 쓸 때 뭐 이런 자유 제곱합 이런 거 안 써주고 F랑 유효확률만 갖다가 붙여볼게요. 아이고, 내용만 덮어쓰기. 그래서 이렇게 F하고 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마음대로 선을 갖다가 1mm로 해서 아래만 해주든가,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아니면 이 위치를 갖다가 좀 보기 이상하면 바꿔주고 얘를 위로 올려볼게요.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표가 완성이 됐죠. 아니면 이제 아예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얘를 갖다가 이제 그냥 우리가 분산 분석했던 것처럼, 이원 분산 분석했던 것처럼 여기다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원 분산 분석 했을 때 이런 거 다 써줬잖아, 다 넣어줬잖아요. 요 형식으로 이제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다른 참고 논문을 보고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 기술을 해야 되겠죠. 결과 기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거 하나 더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까 평균 추정으로 칸수를 하나 더 나눠서 본페 이거였나? 본페로니가 뭐였지? 스펠링이? 본페로니. 이렇게 적어주고, 아까 1, 2, 3 차이가 났었죠? 행복해라고 누가 제일 높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표 끝이에요. 조금 중간에 헷갈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주면 좀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sum of square라든지 mean square 같은 것들을 써주면은 써줄 수도 있어요.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F값, F검증 같은 경우에는 F값에다가 이제 P값 이렇게 써주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면 요것도 이제 가로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더 간단하게, 더 작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더 간단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도 지워버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표 끝에다가 116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방법이야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걸로 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결과를 기술해 보면은 대학생의
대학생의 한 학기 동안 행복 회로의 정도를 행복 회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기 초,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의 행복 회로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이제 측정하였으며 행복해. 잠깐만.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대충 이런 의미로 적어주면 됩니다. 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한 학기 동안 행복 회로는 정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똑같이 F값 써줘야 되겠죠? 그걸 보려면 다시 우리가 SPSS 가가지고 값을 보면 돼요. 결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유도가 그 구형성 가정을 만족했으니까 2하고 1030이죠. 2하고 1030 이고 그 다음에 F값은 얘죠. 구형성 가정을 만족했을 때니까 P.06 구체적으로 학기 초의 행복 회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고사 이후의 행복 회로 구체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건 학기 초 행복 회로 이후 행복회로 기말고사 이후의 행복회로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별 행복회로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써야 돼요? 학기 초의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학기 초, 중간고사, 기말고사 순으로 여기 있는 숫자를 갖다가 이거 적을 때가 제일 귀찮아요. 8.79 1.63 7.23 그 다음에 1.82 5.18 1.35 뭐 이렇게 적어주면은 뭐야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다 결과 끝난 거죠.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반복추정 분산 분석에서는 뭐랄까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가 약간 좀 헷갈리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론 분산 분석 형태의 반복추정 분산 분석은 쉬워요. 왜냐면은 그 이원 분산 분석 형태의 반복추정 분산 분석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물론 이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긴 할 텐데, 일단은 그 유튜브 컨텐츠에서는 안 다루려고 해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위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매개랑 조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주로 좀 다루고, 기본적인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복증 분산분석 결과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린하우스 가이적 값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여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요거는 분산의 이제 분산 동질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유도가 정수로 안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요렇게 잘라갖고 어딨니? 이렇게 그리면 되죠.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라벨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어떻게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반복층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변수를 바꿔서 혹은 뭐 제가 이제 다른 변수를 만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처음부터 요인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반복층 분산 분석 처음 세팅하는 거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이제 몬페로니 그 분석하는 것까지 쭉 한번 연습을 해보고 직접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